중국 정부가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뭐 대통령이 뽑혔다, 뭐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당선됐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써놨잖아요. 부정선거는 없다. 일종의 독선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누가 가짜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근데 이게 선동의 소재로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막아야죠.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거는 제재해야 된다.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그 토픽이 민주주의 관련해서니까 K 민주주의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이 K-팝, K-뷰티, K-푸드, K자를 많이 잘 붙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K 민주주의라고 하시는데, 이게 K 민주주의가 다른 민주주의랑 뭔가 좀 독특한 유니크한 무엇이 있어서 K 민주주의라고 명명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거랑 관련해서 어제 제가 보니까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 좀 세게 조치를 취하자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스크포스 팀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하셨는데, 의도는 좋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누가 이것이 가짜 뉴스냐 거짓 정보냐를 판단을 누가 하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논의나 디스코스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논의를 앞으로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K민주주의의 독특성, 유니크한 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팝, 드라마, 무비, 푸드 등등 여러 측면에서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개화해서 만개하는 상태라고 보이십니다. 만개해 가는 상태. 저는 이거보다 제가 K민주주의란 말은 제가 만든 말인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독특함이 있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집단지성에 의한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직접성이죠. 맡기지 않고 직접 행동한다. 행동하되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면 보통 배우는 게 그리스 아테네를 생각하죠. 아고라 광장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졌죠. 그 직접성이 다 간접민주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직접민주주의를 추구하죠. 그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참여하죠. 참여 욕구가 아주 강해요. 직접 행동해요. 행동하되 평화적입니다. 보통 우리는 집단 행동을 하면 딱 첫 번째 떠오르는 게 파괴 아닙니까? 방화, 파괴, 폭력. 원래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불 지르고 창문 깨고 가게 약탈하고 누군가가 폭행당하고 이런 장면이죠. 대한민국은 그런 전통이 아예 없어요. 80년 5월 광주에서도 군대가 먼저 총질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시민들이 먼저 폭력행동하지 않았습니다. 87년 민중항쟁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보셨지만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촛불혁명 과정에서도 일체의 폭력행위가 없었습니다. 수십만, 심지어 100만 명 이상이 모여도 길거리가 깨끗하잖아요. 청소 다 하고 가잖아요. 누가 하나 꼬집 핀 사람도 없죠, 이렇게.
부서진 유리창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고 보고, 또 그게 또 성공했습니다. 지금 아마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현실의 권력이 민중들의 무혈 평화 행동으로 그 권력을 끌어내린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10년도 안 된 시기에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벌어졌죠. 이걸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랄 거예요. 저 나라에서만 가능한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세계 시민들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많은 세계 시민 또 민주주의 지도자들께 대한민국을 봐라. 현실로 있지 않냐. 그리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 사회 발전의 큰 원동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발성을 자극하잖아요. 자신감을 유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힘은 저는 민주주의에서 왔다고 봐요. 각각의 개성과 인격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이 저는 민주주의의 큰 원천이 됐다고 보고, 그게 현실에서 발동되고 주권의식에 충만한 국민들이 비효율적이고 비민주적인 시스템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국가 발전에, 경제 발전, 사회 발전, 문화 발전에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특성이다. 모범으로 삼을 만한, 아테네는 먼 이상 속에 있는 민주주의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당장 현실 속에 있는 현실적인 모범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고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종의 독선으로 갈 수 있지 않냐, 누가 가짜임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건 있죠. 누구도 이견이 없는 상식을 가진 보통의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허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가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뽑혔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했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왜 당선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귀국하고 난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써놨잖아요. 부정선거는 없다. 명백하죠. 그런 것들 또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냥 아무나 보통의 사람이 판단했을 때 명백한 허위. 근데 이게 선동의 소재로 사용되는 거, 이런 것들은 막아야죠. 우리가 가치 판단의 영역, 그러니까 팩트가 아니고 의견의 영역은 손대지 않는다. 욕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다. 팩트의 영역에서는 명백한 허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 편을 만들어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 이거는 제재해야 된다. 이건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해치는 독약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 건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최근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 과거에도 언제나 그랬죠. 명백한 허위, 팩트는 형벌로 다스려 왔습니다. 민사상 엄청난 손해배상을 가하기도 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대부분의 나라는 명백한 허위일 경우에는 형사적 처벌을 해왔습니다, 이미. 지금은 방치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엄정하게 좀 대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는 결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12월 3일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떠오른 생각들이 몇 개 있었는데,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과거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상황이죠. 뭐 제가는 그때 목격하지도 못했고 언론 통제에 속아가지고 광주가 진짜 폭도들이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킨 걸로 알았어요. 폭동을 일으킨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의한 무력 진압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정부 그다음에 그 사이비 언론들에 속아가지고 그들을 편들어서 광주의 그 억울한 희생자 가족들을 비난했죠. 죽어 마땅하다. 왜 저거밖에 못 죽였나 뭐 이런 식의 주장에 동조했죠. 그래서 언론이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당시에 작전 지휘권, 군대 이동에 관한 권한은 미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공수부대들이 광주로 다 이동해가지고 학살을 자행할 때 저는 지금 그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군대에 대한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 당국이 최소한 방임, 동조 했다는 그 역사적 사실 때문에 한미 관계가 심각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반미 감정이 이제 재고되고 고조되고 요 근처에 있는 뭐 미 문화원, 상공회의소, 대사관 막 이런 데가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런 점들이 매우 걱정이 됐습니다. 당시 또 한 가지는 참 광주 때는 모든 언론을 통제했죠. 근데 그 중에 외신 기자들, 사진 기자 활동이 아주 비밀리에 이루어져서 그게 이제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근데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점 때문에 어쨌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야 된다. 우리가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고 또 미 대사관 또 미 당국하고도 연락을 많이 했어요. 과거의 그 경험 때문에 한미 동맹, 한미 관계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혹시 삐끗해가지고 군사 반란 세력들, 쿠데타 세력을 혹시라도 옹호를 하거나 아니면 방임하거나 이런 모양이 되면 치명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우리 위성락 그때 당시에 우리 외교 참모 활동하시던 분들 통해서 많이 연락을 했는데 어쨌든 많은 것들이 잘 해결됐습니다. 아주 빠르게 미국 당국의 객관적 입장 표명이 있었고 또 언론들의 아주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가지고 주권자로서 직접 행동, 참여 행동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죠. 아직은 미약하지만 대한민국의 지난 1년간의 이 빛의 혁명 과정, 민주주의 혁명 과정은 역사적으로 연구되고 아마 모범으로 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언론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죠. 세계 시민들에게 이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현장, 직접 민주주의, K 민주주의의 이 실상을 여러분께서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새롭게 전 민주주의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